안에 좀 지저분합니다. 제 아버지는 바로 칼퇴하세요. 저 안경만 닦고 올게요. 오늘 좀 요새 우리나라 치과가 편의점보다 많다. 저도 그걸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편의점이 더 많더라고요. 네. 편의점이 더 근데 신기한 건 이 교대역 사거리 반경에는 치과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대역 사거리를 딱 한정해가지고 반경 500m에 치과가 40개 있었나 그래요. 바로 건너편에도 치과가 있네요. 네, 저희가 또 저희 병원의 장점이 또 뷰거든요, 뷰. 네, 이거 간판이 있네, 여기는. 그래도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치과가 많으면 네, 운영이 유지가 돼요. 또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경쟁 없는 자리 찾아서 들어갔다고 하면 요즘은 그냥 그런 자리가 없어요. 이제 그냥 있는 경쟁이 심하지만 내가 여기서 먹을 게 있겠다 하면 들어가는 거죠. 네. 선생님은 언제부터 요 자리에 있던 거예요? 사실 이 이롬치과의 이름으로 저희 아버지가 개원하신 거는 훨씬 더 전이고, 그때 논현동에 개원하셨다가 이제 건물주분의 갑질로 인해서 딱 치과 들어오잖아요. 잘 된 것도 바로 월세 올려버려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팍팍 올려버려요. 왜냐면 인테리어 막 1억 써가지고 막 하니까 쉽게 못 나간단 말이에요. 네. 좀 심했어요. 심했죠. 그래서 그 논현동 내에서 바로 옆 건물로 한번 이사하셨고, 저는 어릴 때여서 제가 금액은 몰라요. 제 아버지가 이거는 선 넘었다 하고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나갔죠, 그냥. 저희 어머니, 여기 살았거든요, 이 동네.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 동네 지나가다가 이 건물에 분양 공고를 본 거예요. 지금 여기요? 네, 이 건물. 근데 그때 미분양으로 인기가 없는 건물이었어요. 왜냐면 이 건물이 대각선으로 돼 있잖아요, 보면 사거리에. 네. 사각형이어야 원래 효율적이거든요. 아 저 몰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 돈도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은행에 일하시는 친척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잘 얘기를 해서 대출 한도가 나왔고, 거의 도박하듯이 도박처럼 이제 엄청 큰 돈을 써가지고 분양을 받은 거죠. 왜냐면 미분양난 인기 없는 상가 3칸을 그냥 사신 거예요. 저점에서 어떻게 보면 하신 거예요? 저점에서 하시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원장님은 아버지 치과를 물려받은 네. 거잖아요. 초기 비용 같은 게 따로 안 들죠? 비용 저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보통 이제 개원한다 그러면 디폴트가 한 5억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서 추가로 더 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플러스 한 1억 정도. 그래서 보통 한 6억 정도 세팅을 제 주변에 다 했던 것 같고. 이런 이 정도 사이즈랑 장비하면 6억이면. 근데 저는 또 돈이 안 들었던 거는 기구들은 그대로 있었고, 저희 아버지 때 쓰던 장비들 그것도 그대로 가지고 온 게 있어서 6억으로는 지금 세팅 못 합니다. 장비만 지금 2억이 넘어갈 텐데 다 사면. 지금 여기 있는 장비. 네, 다 사면 2억 넘어갑니다. 여기 이 공간 안에만요? 이거 뒤에 기공실에 있는 거 다 합쳐가지고. 기공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 스캐너 있잖아요. 그게 살 때 5,400이었어요. 두 개 있잖아요. 이거 원장님 제일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제일 아끼는 거죠. 뒤에 저 한 개 더 있으니까 1억이잖아요. 지금은 쌉니다. 지금은 3천만 원대로 많이 떡락해가지고 좀 싼데, 장비 다 하려고 그러면 장비만 거의 2억이에요. 저희는 인테리어가 저 인테리어 할 당시 한 평당 200 정도 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기가 80평 되거든요. 1억 6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오버되죠. 그리고 보증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 치과가 너무 디테일하게 까는 건지 모르겠는데 호실이 4개거든요. 그럼 4개 중에 3개가 아버지 소유고 1개는 다른 분 소유여서 제가 월세를 냅니다. 아버지한테도 돼요.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만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또 증여처럼 돼가지고 이상하게 돼요. 그 부모 자식인데 이게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 그냥 무료로 쓰게 해주면 이득을 제가 보는 거잖아요. 네네. 나중에 그럼 그게 증여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오히려 깔끔한 거는 제가 돈을 드리는 게 돈 드리는 게 맞죠. 아버지도 대출 받으셔서 산 거잖아요. 이제 나가고 드려야죠. 아들 3명인데 제가 너무 다 슈킹하면 안 되잖아요. 다 그죠? 물려받았다고 해서 막 큰 이득을 본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스타트가 좀 빨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좀 억울한 거는 병원이 잘 되면 제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라 너가 좋은 거 물려받았잖아. 이런 시선이 좀 있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좀 듣죠. 막 개원 준비 중인 친구들한테 이제 막 이런 조언을 해주면, 그건 너가 병원을 물려받고 환자 풀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건 뭐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병원의 컨셉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거를 이제 인정 안 해주시는 친구들이 많죠. 부러움과 질투 약간 섞인 거죠. 그럼 원장님 뭐라 반박하세요? 아니면? 뭐라 안 해요, 그냥. 거기서 또 막 찌질하게 막 이렇게 가오 없잖아요. 그거. 그치 뭐 이러면서 그냥. 한번 논리 폭주하면 논리로는 이기죠. 빠꾸가 없으니까. 빠꾸가 없고 이기는데, 이길 걸 아니까 져주는 거죠. 네. 풀파워 하면 멀어집니다, 사이가.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네. 치과 경쟁이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욕심 많고 급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본으로 임플란트 수가를 엄청 싸게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 걸 가려면 그럴 만한 메리트를 줘야 돼요. 친절하고 잘하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안 해보면. 근데 유일하게 어필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뭐 낮추기 들어가고, 그럼 원래 다니던 원장님들은 환자가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씨 나 내릴까? 해서 내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럼 내리면 환자한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1000만 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임플란트가 100만 원일 때는 10개만 심으면 돼요. 임플란트 50만 원이면 20개를 심어야 돼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10개를 심을 때의 컨디션과 20개를 심을 때 컨디션은 어떻게 다를지, 그러면서 공장형이 나오면서 시스템화를 하는 거죠. 네. 그게 공장형 시스템. 공장형 시스템인 거죠. 네. 아버님 시절이랑 지금이랑 치과 운영할 때 좀 차이점이 일단 수가 차이가 좀 큽니다. 저희 아버지 때는 임플란트 한 개 한 300에서 500 정도. 네. 그때가 몇 년 전이죠? 15년, 20년 전? 이제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이버 이런 것도 잘 없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막 지방에서 와요. 그때는 어쨌든 라후 코리아 이런 거. 그때 이제 그죠, 라이코스 막 이런 거 이제 그죠. 네, 완전 옛날. 근데 뭐 근데 어르신들은 그것도 몰랐겠죠. 뭐 신문 보고 그랬겠죠. 지금은 어느 치과를 들어가도 전부 다 임플란트를 하고 있고, 천편일률적인 이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하죠. 치과 운영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어떤 걸 좀 저는 병원의 컨셉을 좀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설명을 좀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딱 오면 8배율 확대된 루페 끼고 샅샅이 봅니다. 충치 하나 있으면 다 말해줘요. 그 다음에 치료해야 되면 왜 치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인레이를 하든지 뭐 크라운을 하든지 또 진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단을 나온 이유도, 왜 인레이를 해야 되는지, 왜 크라운 해야 되는지도 말해줘요. 정보를 전부 드립니다. 그리고 결정은 환자분께서 하세요. 딱 여기까지 얘기하면 실장님 오셔가지고 돈 얘기하면 좀 그 모양이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잘 되는 것들은 다 원장님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공장형 하는 데는 치과 의사가 진단을 안 내리는 데도 많아요. 그냥 진단 실장님이 계세요. 어떤 정말 심한 데는 진단 실장님이 진단을 내리고 치과 의사는 그 시킨 대로 해요. 뭐가 반대가 되는 반대된 거죠. 그게 원장님 보니까 걸러야 될지가 뭐 이렇게 막 뜨더라고요. 맞아요. 이 공장형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가격을 낮추면 내가 환자한테 쏟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공장 컨베이어 벨트처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자를 더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때 그 사이사이 치과 의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치과 의사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치과 의사 임금 비싸잖아요. 그럼 치과 의사가 해야 될 일들을 치과 의사가 아닌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진단. 정말 심한 데는 보철 붙이는 거를 다 치과 의사가 다 시켜요. 치과 의사가 안 해요. 제가 옛날에 강남역에 아주 유명한 덤핑 치과에서 일하던 친구가 저희 병원에 면접을 왔어요. 자기 잘하는 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보철물 교합 조절하고 붙이는 거를 자기 잘한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이건 치과 위생사가 하면 안 되는 작업이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미나 해줬대요, 원장님이. 자기가 안 하려고. 그러면 보철을 붙이면서 이 보철이 잘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치과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치과 위생사가 하고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진료가 싫어서 저희 병원 오는 분도 있어요. 붙이고 조절하는 거는 되게 고난도의 작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갓 치과 위생과 졸업한 친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네, 그거를 시켜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럼 치과 의사 책임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저 네, 그쵸. 근데 제일 정말 심한 데는 마취도 치과 의생사가 하고요. 그리고 충치치료도 치과 의생사가 해요. 그러니까 적당 공장치과는 내가 고급 진료를 받고 싶으면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럼 반대로 비싸다고 다 좋은 예를 들면 금이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만큼 가치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만큼 가치를 하면 그게 비싼 게 아니라고 봐요. 보통은 비싼 치과들이 그렇게 비싼 가격에도 운영이 된다는 뜻은 그만큼 잘한다는 뜻이겠죠. 환자가 그 치과에서 치료받고 저한테 와서 환자가 울었어요. 인레이 하나 한 대 80만 원 냈대요. 인레이 2배 넘게 냈잖아요. 근데 뭐 특수 세라믹으로 만들었대요. 뭐 자기네 개발한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세라믹이었어요.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무조건 비싸다고. 네. 다 믿을 수 그렇기 때문에 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진 정말 많이 찍어가지고 다 보여드려요. 몇몇 케이스들은 이제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그렇게 올릴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치과에 가야 돼요. 친절한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돈 내고 아픈 치료 받는데 구박받으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냥 안 할게 하고 나오면 돼요. 네. 치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저는 인건비가 제일 1등이고, 그리고 또 서울은 그 치과 위생사 구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이 별로 안 돼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올라와서 취업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월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월세가 비쌉니다. 1000만 원 넘어요.
저번에 그 질문지에 연매출 1억이면 뭐 얘기했잖아요. 연매출 1억이면 월세도 못 내요. 왜냐면 연매출 저희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리고 1억 2천이잖아요. 연매출 1억이면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까 월세도 못 내요. 굶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치과도 경기에 좀 영향을 받나요? 영향 많이 받죠. 네. 위드과를 가면 대부분의 진료가 보험 적용이 되죠. 치과에는 보험이 안 되는 진료가 더 많아요. 뭐 잇몸 치료는 보험이 되지만 크라운, 뭐 레진, 임플란트 이런 거 다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100%인 거예요. 그런 치료들은. 그러다 보니 경기가 안 좋으면 조금 지출을 줄이시는 경우도 많고. 비급여 진료 중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게 수익이 높은 거 임플란트죠. 요즘 뭐 라미네이트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1시간에 뭐 100만 원짜리 한 개를 심었다고 쳐요. 그러면 매출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시간에 잇몸 치료 10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절반도 안 돼요. 받는 돈이. 객단가 또는 시간 대비 이런 매출로 봤을 때에는 임플란트가 높고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그 비용이 크죠. 그러면은 원장님은 이렇게 치열한 업계에서 네. 살아남기 위해서 원장님이 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제가 이제 성격이 완전 극티잖아요. 원장님 극티시죠. 저는 그래서 합리적인 걸 좋아해요. 누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합리적이면 저는 받아들이고 뭐라고 얘기했을 때 합리적이 아니면 저는 이제 싸우는 거죠. 이제 환자분이 병원에 들어와서 제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고 나가는 모든 순간까지 다 납득이 돼야 돼요. 왜 이 치료가 들어갔는지를 다 납득시켜주고 치료 과정 어떤지 다 알려주고 치료 결과가 어땠는지 보여주면서 나갈 때 기분 좋게 수납하고 나가시는 그게 저만의 어떻게 보면 철학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치과의 경영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구독자분들이 모를 만한 좀 내부 정보를 좀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재밌으시면 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치과 경영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또 한번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